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성공은 쓰레기통에 있다 책 가져왔고요. 이 책은 레이 크록? 레이 크록의 자서전입니다. 맥도날드 창업자의 자서전이고요. 여기 이렇게 나와있어. 일본 최고의 갑부 손정희와 야나이 다다시가 인생의 바이블로 삼은 책. 그리고 이거를 저도 어떤 책이지? 뭐 타이탄의 도구들인가? 머니인가? 그 뒤쪽에서 추천도서, 이쪽 자기계발서 중에 추천도서, 그 저자의 추천도서 중에 들어있어가지고 엄청 힘들게 찾았는데, 이게 사실 지금 절판이 됐어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뭐 아마존이래. 알라딘에서 구해서 저는 읽었거든요. 네, 결론을 얘기하자면 제 생각으로는 굳이 그렇게 구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왜냐면은 이게 되게 자서전적인 얘기라 본인의 스토리를 그냥 이렇게 구술해 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뭐 배울 거? 나는 이거를 읽고 딱 든 생각이 결론. 사업은 너무 힘들다. 사업가로서 살아가는 거는 나한테 좀 아니지 않을까. 사업가로서 인생을 사는 건 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책이었거든요. 왜냐면 그 이야기가 되게 잘 나와 있어요. 쭉 본인 삶의 이야기가 어떤 고난과 뭐 성공이 있었는지 그냥 쭉 스토리거든요. 근데 너무 막 사기도 많이 당해야 되고 고난도 많고 해서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하지? 아무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되게 흥미로운 얘기, 맥도날드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랑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건질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그거를 건질만한 내용은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머진 다 이야기예요. 그냥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 본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있고 뭐 이것저것 짜잘한 스토리들이 다 나와있는 거라 일단은 52세에 맥도날드라는 매장을 발견을 하고 그걸 이제 프랜차이즈로 키우자라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키우게 된 사람이고, 이분이 맥도날드를 만든 건 아니고 음식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고안을 하고 한 건 아니고 사업가로서 키운 역할을 한 사람이 레이 크록인 거거든요. 그래서 맥도날드라는 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이유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52세에 그 전에는 이제 세일즈맨으로 크게 성공을 했는데 레이 크록이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회가 될 것들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맥도날드라는 가게를 발견했는데 너무나도 위생적이고 너무나도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너무나도 다양한 연령층과 다양한 빈부 계층에게 똑같이 어필을 하고 있는 너무 완벽한 그 모습을 거기서 그 기회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건 되는 사업이다. 어느 정도 이제 훌륭한 사업가들이나 어느 정도 연록이 쌓인 사람들이 이제 알잖아. 이건 되는 사업이다. 이건 된다. 이 확신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맥도날드 형제들한테 매장을 몇 개 더 여는 게 어떨까요? 이거 분명 될 것 같은데 더 시작해봐요. 이거 프랜차이즈로 키워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맥도날드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 저희는 평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싶고 문제를 새로 만들고 싶진 않아요. 우린 지금 인생을 즐기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는 전부입니다. 그의 사고방식이 나하고 너무 달라서 생각을 다시 정리하는데 몇 분이 걸렸다. 그의 생각을 놓고 토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새로운 제안을 했다. 다른 누군가로 하여금 그들을 대신해 새 매장을 열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들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나 역시 그 체인점에 멀티 믹서를 판매할 수 있을 터였다. 그러니까 멀티 믹서라고 하는 거는 이분이 맥도날드를 만나는 시점에 사업하고 있던 그 판매 그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멀티 믹서를 판매하다가 이 맥도날드 형제 가게를 알게 된 건데, 처음 구상은 내가 진짜 프랜차이즈를 이거를 키워야겠다가 아니라 여기다가 멀티 믹서를 다 입점을 시키고 얘네가 프랜차이즈로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매장을 많이 낼수록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겠다. 이 구상으로 시작을 한 거죠. 이 아이템을 더 많은 가게에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처음 구상이었긴 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이렇게 맥도날드 형제들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라고 했는데 그들을 설득해서 그러면은 딴 사람이 매장을 열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맥도날드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려울 거예요. 누가 우리 대신 새 매장을 열겠어요? 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자 레이 크록은 강렬한 확신이 나를 감싸는 듯 했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내가 프랜차이즈 가맹점 1호점 하겠다고 얘기를 했대요. 이런 것처럼 처음에 노라고 얘기를 했죠. 노라고, 안 한다고, 그런 프랜차이즈 별로 관심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노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가에게는 더 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거절을 나의 실패로 받아들이지 말고 언제나 더 큰 세상을 위한 문이 열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절을 당했을 때는 언제나 더 큰 세상을 위한 문이 열렸다. 내가 모르는 세계에 기회가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맥도날드 형제가 처음부터 그럴까요? 프랜차이즈 나 관심 있는데 시작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들에게 주도권이 넘어갔으면 사실 레이 크록에겐 그렇게 큰 기회까지는 아니었겠죠. 이렇게 엄청난 제국을 설립한 킹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거절은 더 큰 성공을 위한 새로운 문이 열리는 것이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일단은 뭐 사기도 많이 당했죠. 성공을 하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시련들과 정말 많은 이제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쭉 성공대로를 달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엔 쉽게 얻은 건 쉽게 잃기 마련이고, 어쨌든 이분도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일단은 자기 상사한테, 예전 회사의 상사한테 사기를 당했는데 엄청 크게 사기를 당해서 10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졌다고 합니다. 10만 달러면 당시 1940년 정도였기 때문에 10만 달러면 지금의 엄청난 돈이죠. 그렇지만 이분은 나중에 회고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내게는 이것이 맥도날드의 성공으로 향하는 첫 번째 관문이자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철저히 가르쳐준 기념비적 사건이었다. 그런 역경이 없었더라면 아마 훗날 그보다 훨씬 심한 역경이 닥쳤을 때 견뎌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나는 이 시기를 거치며 힘든 문제가 발생해도 좌절하지 않고 버티는 법을 배웠다. 한꺼번에 여러 가지 문제에 매달려 고민하지도 않았으며 아무리 상황이 심각해도 괜한 걱정으로 잠을 설치는 일은 없도록 했다. 이게 힘든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어려운 거가 닥쳐왔을 때 그게 기회야 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 그 힘든 거를 겪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정당화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왜 너무 이렇게 힘든데 그런 거는 사실 너무 관념적이고 너무 그냥 이상적이고 나는 그냥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사실 모든 좋은 것들은 그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일들에 의해서 실제로 발생을 하거든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사업을 계속 하는데 되게 본인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본인 마음의 안정이나 되게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본인이 트레인이 되어 있어야만 하거든요. 왜냐면 탄탄대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막 헤쳐나가고 이겨나가고 싸워나가고 막 이런 길이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은 그 방법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아무튼 나는 잠자리에 들 때 신경의 긴장을 풀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문제들을 머릿속에서 몰아낼 나만의 비법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음날 아침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고객들을 대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했대요.
나는 내 마음이 이런저런 절박한 메시지로 가득한 칠판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지우개를 든 손이 나타나서 칠판을 깨끗이 지우는 장면을 습관적으로 상상했다. 그렇게 해서 마음속을 완전한 공백 상태로 만들었다. 어떤 생각이 떠오르려고 하면 마음속에 뚜렷이 자리를 잡기 전에 얼른 지워버렸다. 그런 다음 목덜미부터 시작해서 어깨, 팔, 몸통, 다리를 지나 발가락 끝까지 내려가며 서서히 몸의 긴장을 풀었다. 이때쯤이면 잠에 들었다. 내 마음에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나잖아요. 소리가 나고 혼란스러운 그 여러 가지 잡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를 때 그거를 이제 내 마음을 마치 칠판과 같이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막 힘든 메시지들이 막 엄청 적혀있는 그런 칠판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거를 깨끗하게 지우는 이미지 트레이닝? 이미지화를 한 거예요. 계속 지우고 다시 생기면 다시 지우고 다시 생기면 다시 지우고 그렇게 막 그 글씨가 박히기 이전에 그냥 지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은 수면 시간을 양질의 수면을 사수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원래 머리가 복잡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그 문제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했다고 합니다. 반복을 통해서 이 과정을 빠르게 수행하는 법을 터득했다. 하루 12시간, 14시간씩 바쁘게 일하고 새벽 2, 3시까지 고객들을 접대한 뒤에도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로운 고객을 찾아 나서는 나의 생활에 놀라움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비결은 휴식 시간을 1분 1초도 허비하지 않고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었다. 내 하루 평균 수면은 6시간을 넘지 않았으며 4시간 이하인 날도 종종 있었다. 하지만 나는 잠잘 때에도 일할 때만큼이나 최선을 다했다. 잠잘 때에도 일할 때만큼이나 최선을 다했다. 잠잘 때에도 일할 때만큼이나 최선을 다했다. 저도 이게 진짜 너무 어려운데 밤에 이제 힘든 하루를 마치고 와서 누우면 놀고 싶어. 내 자유시간을 만끽하고 싶어. 막 핸드폰을 하고 싶고 기사를 보고 싶고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싶고 밀어놨던 미드를 시작하고 싶어. 쇼핑을 하고 싶어. 근데 난 더 달릴 수 있어. 내 뇌는 더 달릴 수 있어. 오늘 많이 달렸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서 난 더 달리고 싶어. 그걸 자제하는 게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몸이 녹초가 되기 전에 자야 되는데 몸이 쓰러지기 전에 자야 되는데 그 상태까지 계속 몰아붙이는 거예요. 완전 쓰러져서 잠들도록. 근데 그러면 다음날 진짜 피곤하거든요. 다음날 할 일을 못해. 그러니까 밤에 그거를 끊고 내가 막 죽을 것 같이 힘들기 이전의 상태에서 수면에 들어서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누우면 잠드는 그런 복 받으신 그 컨디션 스타일이 아니신 분들은 다 약간씩 훈련을 해야 되는 거 맞죠? 훈련을 해야죠. 잠드는 훈련. 바로바로 잠드는 훈련. 내일을 위해서.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것들은 성공할수록 법적인 문제가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되게 법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예를 들어서 이분이 맥도날드 형제랑 계약을 할 때 뭐 다 아시다시피 당연히 나중에는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맥도날드 형제랑. 그렇죠. 사실 거의 다 그렇게 되잖아요. 이분도 그랬어요. 근데 뭐 처음에 맥도날드 형제랑 계약할 때 뭐 원래 그 매장 시스템이나 매장 설계에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맥도날드 형제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는 계약 조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어땠냐면 맥도날드 형제가 나 뭐 바꾸게 서면 허가 좀 주세요 라고 레이크로게 얘기를 했을 때 그냥
오케이 그냥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아니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거 써가지고 변호사랑 그 이런 거 그 서기 고용해가지고 저한테 주셔야 돼요 했는데 맥도날드 그냥 하셔도 된다니까요. 왜 이렇게 귀찮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럼 곤란해져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그쪽 사정이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레이 크로게 변호사가 이거 나중에 그냥 얘네 말로 구두 허가만 받고 변경을 했을 때 얘네가 나중에 법적으로 걸고 넘어지면 큰 문제가 생길 거니까 그냥 변경하지 마세요. 그들이 서면 허가 줄 거 아니면 그 매장 변경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커다란 문제였다는 거죠. 계약을 할 당시에는 몰랐지만 실제 상황에서 부딪히게 된 너무 커다란 구멍이었다, 어려움이었다라고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예상치 못한 많은 문제들이 출몰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사업이 성공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 몰릴수록 자본이 나에게 몰리면 몰릴수록 더 많은 어려움이 생기고 더 많은 어려움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분들은 그 시작하는 단계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내가 법을 약간 이 정도 어긴다? 뭐 세금을 이 정도 뭐 아무렇지 않게 그냥 내가 안 내도 되겠지? 계약서 그냥 대충 작성해도 되겠지? 지금 나아가는 데만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드니까 이런 것들을 소홀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성공을 하고 정말 커지면 커지고 내 꿈이 이뤄지면 이뤄질수록 그게 돈이 불어나서 돌아오는 것만큼 엄청나게 진짜 나의 영혼을 갉아먹는 문제로 변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철저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얼마나 힘들고 사실 현실적으로 거기에 신경 쓰기가 너무 힘든 거 알죠. 그렇지만 정말 본인이 성공할 거라고 믿는다면 네, 미리 준비해 놓는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나중에 성공했을 때 정작 성공을 즐기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고요. 이 외에도 되게 특이한 게 많았어요. 군대를 자원해서 입대를 했는데 그게 자기가 너무 어려서 군대를 입대할 수 없는 나이였기 때문에 나이를 속이고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입대하니까 본인이랑 똑같이 나이를 속이고 들어온 어린 병사가 있었는데 그 병사는 되게 특이했다고 해요. 남들이 휴식 시간에 나가서 여자를 꼬시러 다닐 때 그 병사는 방에 틀어박혀서 그림만 그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계속 그림만 그리고 있었다고 해요. 누구였을까요? 네, 월트 디즈니. 월트 디즈니였다고 해요. 그분이랑 이렇게 만났대요, 어렸을 때. 대단하죠. 어떻게 그렇게. 물론 그 당시가 정말 엄청난 기회의 시기였기도 했고 그래서 기라성 같은 존재들이 많이 기억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시기에 그쵸?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신기했어요.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 아마 이 제목이 이 책을 그 키워드로 타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 책에 관심이 있으실 텐데 레이 크록의 인생, 맥도날드 창업자의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듣고 싶으면 저 찬성, 읽는 거 찬성. 근데 뭐 자기계발서를 찾으시는 분들, 막 어떤 교훈을 많이 얻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서전이거든요, 진짜 딱.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시고 오늘 요새 너무 더운데 날씨 더위 먹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래도 좀 덜 덥죠 저번 여름보다. 지금 2019년 여름이거든요. 6월이에요. 2019년 6월이에요 지금. 그래서 덥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였고요. 네, 좋은 하루 되시고 좋은 밤 되세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